오컬트 채널에서 잠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제 외국 웹사이트 인플레이션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대한민국 경제는 25년 이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기형아 수준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뿐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것도 인구 감소로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 부동산은 너무 기형적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물 빠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김에 왕창 경제가 폭삭 무너져서 멸망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낡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져서 간수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모자른 혼이고 빨리 죽여주십시오 해야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긋났네요. 경기 침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에게 고통뿐입니다. 무너지려면 빨리 무너져서 새로운 보강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한국 경제는 기형적이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이 필요하고 어둠의 앞잡이 클라우스 슈밥이 숨은 의도로서 전체주의 제국주의 발상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판 비드의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 금융을 부분 리셋이 필요합니다. 최근 나돌고 있는 음모론에서 개사라 내사라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한결같은 마음뿐입니다.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균형한 부의 불평등을 균형을 되찾아주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채무와 빚을 리셋하고 일정 금액을 뿌려줍니다. 개인당 1억, 2억씩.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 시대는 양극화 시대입니다. 매월 수천만 원, 수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 사람들은 월급쟁이입니다. 당연히 돈들도 많이 풀려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고연봉 고소득자에게 물가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층민이 월급쟁이들은 이 현 사회에서 물가에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버겁게 됩니다. 우리는 IMF 전후 이후 조용한 인플레이션을 25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지분 70%를 빼간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물가를 본다면 지방 아파트 4,300만 원,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지방 아파트 2억 6천 정도, 비싼 곳은 최고 15억, 17억까지 갔고요. 지금 지도 보기에는 7억, 8억 수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1만 원이면 마트나 가게에서 푸짐하게 구매했습니다. 요즘 1만 원으로 시장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품목에 따라 10배 이상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1995년 그 사이는 저는 조리사였고 친구는 작은 중소기업 취직되어 기본급이 180 보너스 퇴직금 이래저래 붙나 봅니다. 자, 답이 나와 있지요. 제가 일할 당시는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면 월급이 많고 오히려 양식 1급 호텔에 있을 때는 초봉 40만 원, 월급이 올라 60만 원, 과장이 120만 원 조금 넘었는데요. 그 당시 특급 호텔에서 중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180, 보너스 850%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200도 준다고 하고요. 주방장으로 고기만 잡아도 200만 원 준다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오토바이 125를 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토바이가 수백만 원이 됩니다. 2023년 평균 월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00만 원 사이, 200만 원 사이, 200만 원 미만. 그래프로 본다면 월급과 물가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품목별 비교 물가를 표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당연한 건지 정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허덕이죠. 숫자와 실물에 대해서 허상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옛날로 보면 80만 원 이하 수준 가치라고 보아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10년 안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집을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자신이 사업이나 어떤 것에 투자를 해서 성공과 풍요의 기회를 얻지 않는 한
거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1세대 부모의 혜택을 받지 않은 한 사람들은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10대 후반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기를 당한 후로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뉴스에 사기, 증권 사기부터 온갖 투자 사기들이 도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사기율이 1위를 탈환하고 있답니다. 참으로 대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30년, 25년 이상 조용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공론화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배값도 200원, 250원 하던 때인데 지금은 4,100원, 4,500원입니다. 사실 올해 뉴스에 국산 담배를 역으로 밀수로 해서 10배로 팔아먹었다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250원에 사와서 2,500원에 팔아먹었나 봅니다. 그러면 원가는 얼마나 되냐? 전부 세금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빚더미에 압사하겠군요.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세상이 마이너스를 재촉하는 것 같군요. 인플레이션을 봅시다.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것보다 자원이 부족과 유통 부족에서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인구의 사우스 코리아에서 한 나라의 일경을 풀었다고 해서 그 돈은 모두 5천만 인구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소수의 인구가 돈을 끌어왔을 뿐입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을 줍니다. 자, 다른 이야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대다수가 인구가 추가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었다고 해도 국가의 대부분이 평민들만이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일경을 풀었다면 모두 5천만 국민에게 돈을 나누었다면 개인당 2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원과 생산량은 줄고 상품이 금값이 되고 돈은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하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에너지,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돈은 2차적으로 자원과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암묵적인 보증입니다. 물론 이억 가지고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 집 사는 것도 결혼도 요즘 세상엔 부족합니다.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 서서히 고갈이 되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투자를 또는 누군가는 도박에 빠져서 다 날려먹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억씩을 가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인구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촉발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AI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안팎의 적은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 정부라는 기관이 국민을 위한 사회주의 제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인간은 일생 동안 의식주,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대며 평생의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미래는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휴머니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쓰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자 생존 양육강식 논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평화와 안정과 내면적인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최근에 AI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발언들을 유명인들이 자주 합니다. 그것은 모 채널 메시지에서 언급했듯이 지구에 더 많은 빛과 의식들이 들어오면서 그 영향으로 대중의식 사람들 일부가 AI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여전히 지구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올바르게 쓰인다면 상관은 없지만 어둠의 목적에 쓰이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종종 정부에서 전 세계 300명 갑부가 80억 전 인류의 50% 정도 자산을 가졌다거나 미국의 3명, 10명 이하의 사람이 미국민 자산 40%를 가졌다거나 하는 식으로 소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1년 기준 미국의 농지 빌 게이츠 3억 평을 10년 동안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경작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3억 평이면 키로로 얼마나 되려나? 그 많은 돈들이 은행 또는 자신들이 투자 생산에 돈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어도 극소적인 영역에 몰려 있을 뿐입니다. 조용한 인플레이션. 한국은 1997년 IMF를 겪은 후 문제는 우리가 IMF 이전에도 돈이 가치는 높았지만 지금은 물가가 10배 이상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는 그 옛날 1만 원 행복이 사라졌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밥 한 끼 사 먹어도 기본은 9,000원, 12,000원 이상 되는 시대입니다. 시급으로 밥 먹어야 하는 시대군요.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합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으면 월급도 올라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 국민 허리띠 쥐어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석학 노벨상 탄 경제학자는 미국 재무부나 연방준비은행과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국민들이 낌새를 차려야 하는데 전혀 낌새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만 초집중입니다. 사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 팬데믹 기간과 로우 전쟁 모든 구조가 이미 의제로서 꾸며진 스토리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부적절한 인간들이 꾸민 음모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업들을 보면 기업들이 빈민이 많은 나라에 공장을 만들려 하는 것은 인건비가 싸거든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쥐어짜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중국 인민 전부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요. 소위 우리가 GDP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벌고 있나요? 특정 기업이 그렇게 돈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미약하게 국민에게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그게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중국은 서방 패권국으로부터 경제적 봉쇄나 제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인민에게 적당히 먹고 살자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집 있고 먹고 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은 있겠지만요. 무한 생산, 증식이 아니라 무한 성장이라는 헛개비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정말 먹고 살만한 안정적인 사회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뉴스는 자주 경제 지표 성장률을 언급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의문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